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 설문을 보니까요. 한 90%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실제로 이자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4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최근에 업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아직도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올 3월 13일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골자를 보면 우선은 대상을 확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 대상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변화가 이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대환대출 금액이 예전보다 2배 정도로 이제 대상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2배 정도로 금액이 늘어났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 상환 기간이 훨씬 이전보다 길어져서 한 7년 정도 분할 상환을 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드린 프로그램이 이번 3월 13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프로그램의 골자입니다. 이건 비단 뭐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20년, 21년 코로나 초기와 지금은 굉장히 다른 어떤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금리라는 측면에서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을 포함한 아주 많은 나라에서 활발하게 운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여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금리의 동조화가 점점 심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조화가 언제 심해지는지를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심해지더라. 결국은 스토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화 같은 것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어느 정도는 미국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금융 통화 정책의 환경에 놓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된 이유는 크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거는 이제 파이낸셜 마켓, 금융 시장이 점점 발달을 하면서 이제 금융 시장의 어떤 그 포션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통화 정책이 자국의 어떤 경제 불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가 점점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것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에 대한 문제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근데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학계에서 또 연구를 통해서 조금 얘기해 주는 바는 보통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연구 결과들이 얘기해 주는 바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다운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취약계층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의 그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를 좀 많이 보시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조금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별 이런 어떤 특정 어떤 계층의 분들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금융 안정 큰 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출이 어디서 어느 은행권에서 많이 늘어나냐 보니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이자가 좀 높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금리로 대출을 했을 때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환대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고 계속해서 부담이 쌓였을 때는 어느 순간이 되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예, 그렇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들을 대출을 내준 이제 제2, 제3금융권의 분들, 그러니까 그쪽 섹터가 굉장히 조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1금융권에 비해서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금융권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연계성이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다른 금융권의 어떤 불안이나 위기로 좀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개별 차주들의 리스크는 저희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높은 금리로 인해서 훨씬 이제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라던가 이런 것이 좀 없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가지는 또 하나의 함의가 우리나라의 자영업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한 편입니다. 자영업 자체가 규모도 작고 영세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런 리스크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권의 어떤 리스크로 전이될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실물 경제에서 갖는 부정적인 함의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이 제1금융권입니다. 제일 그 은행권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 굉장히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고금리 대출이 7%는 넘는 이것들이 이제 제1금융권으로 다시 그 전체 부채 규모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동하게 머니무브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어떤 그 이윤들의 문제들이 있을 수, 영업 이윤 같은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장적인 프로그램들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재정정책도 이럴 때 통화정책과 엇박이 나는 방식으로 정부가 막 뭐를 풀 수가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조금 더 우리 경제에 피해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핀셋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반적인 거시정책 방향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좀 쪼이는 방향으로 가되 그 방향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계층이나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핀셋 정책으로 조금 그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좀 경감시켜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